안녕하세요. 라우퍼구 커뮤니티 헤르미온느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오버클럭이 뭔지, 그 다음에 왜 오버클럭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오버클럭은 뭐냐, 말은 되게 거창한데 사실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자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설정을 해서 원래 CPU가 가지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조작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하는 말이 이제 오버클럭이고, 또 그걸 통해서 성능이 향상된다면 그것 또한 오버클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버클럭은 왜 할까? 뭐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은 내가 쓰는 컴퓨터가 느린 게 싫어서 더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혹은 뭐 내가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게임을 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사물들이나 뭐 개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내 실력과는 무관하게 진행 중이던 게임 캐릭터를 죽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만 좀 더 빨랐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아쉽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텐데, 그런 게임에서라든지, 혹은 뭐 진짜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해외 오버클럭커들하고 좀 경쟁을 하고 뭐 좀 더 높은 고지에 내가 먼저 도착하고 싶은 그런 좀 뭐랄까 승부욕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오버클럭을 하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어떤 거를 원해서 오버클럭을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버클럭은 CPU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련의 과정을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나열했던 게임 때문이든 속도 때문이든 오버클럭커들끼리의 경쟁 때문이든 그런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오버클럭은 뭔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오버클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략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버클럭이 어떤 근거로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느리거나 뭐 게임을 하는데 내 캐릭터가 죽었어요. 컴퓨터 느려서. 근데 이걸 오버클럭을 하니까 더 빨라지고, 오버클럭을 하니까 예전 같으면 죽었을 상황인데도 살아남게 되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 같은 얘기. 원래대로라면은 비용을 지불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그냥 내가 가진 뭐 지식으로 약간의 설정을 통해서 오버클럭을 했더니 그게 가능하다. 거짓말 같은 얘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 CPU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CPU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면 그 안에 버스클럭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뻥튀기 시켜줄 배수가 있는데, 이 버스클럭과 배수가 조합을 이뤄서 CPU의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CPU가 3GHz다 그러면은 100MHz라는 버스클럭에 30배수가 묶여서 3000MHz, 곧 3GHz의 동작 속도를 갖게 되는 건데, 보통 CPU들은 배수가 제한이 걸려 있어요. 락이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 CPU가 3기가면은 뭐 아마 30배수 정도에서 락이 걸려 있을 건데, 오버클럭이 가능한 이 K 이니셜이 새겨진 프로세서들은 이 배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락 CPU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배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배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클럭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올린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올리는 만큼 또 전압도 더 먹어야 되고, 그러면 열도 더 많이 나니까 또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안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건 이제 나중 얘기니까 우선은 그 오버클럭의 원리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K 그 이니셜이 새겨진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가장 최근에 인텔이 발표한 K 프로세서는
데빌스 캐니언이라는 별도의 코드명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빌스 캐니언이라는 프로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텔이 최근에 출시한 오버클럭이 가능한 K 프로세서, 물론 K가 안 들어간 프로세서도 한 종류가 추가됐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빌스 캐니언이라는 코드명을 부여받은 프로세서는 i5에 4690K가 있고요, i7에 4790K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5 가장 이제 대중적인 라인이잖아요. 뭐 게이머들한테도 괜찮고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i7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 분들이나 무거운 소프트웨어 환경이 필요하신 분들, 좀 고사양을 요구하는 하이엔드 유저들이 이제 선호하는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 라인에서 K가 붙은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오버클럭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버클럭을 해도 그 상위 세그먼트를 위협할 수 있는 성능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어떤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저는 i7 4790K 프로세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i5 정도의 대중적인 시스템에서 좀 더 높은 클럭을 쓰고 싶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4690K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그 펜티엄 라인에 인텔이 사실 최근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프로세서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G3258이라는 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얘는 이제 K라는 이니셜을 부여받지는 못했는데 배수락이 풀려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 오버클럭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듀얼코어 기반이라서 이제 i5 정도의 성능까지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나는 낮은 사양의 시스템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펜티엄 G3258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오버클럭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i7으로는 4790K가, 그 다음에 i5에는 4690K, 그 다음에 펜티엄 라인에서는 G3258, 이렇게 3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우리는 오버클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인텔의 최신, 오버클럭이 가능한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 3종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그 본격적인 오버클럭을 진행하기 앞서서 크게 오버클럭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익스트림 오버클럭을 하는 익스트림 오버클럭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대중적인 오버클럭커들입니다. 대중적인 오버클럭을 하는. 그러면 익스트림 오버클럭과 대중적인 오버클럭의 차이는 뭐냐? 익스트림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오버클럭이라는 것 자체가 성능 향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 컴퓨터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든지, 뭐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내가 먼저 빨리 도착해서 그 영역에서 결과물을 뽑아가지고 세계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마 욕구? 그런 승부욕으로 움직이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대중적인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빨리 쓰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는 게임이 좀 더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요. 좀 다릅니다. 뭐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버클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슬슬 익스트림 오버클럭 단계로 진화해 나가는 중간 과정의 오버클럭커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따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크게 나누면은 익스트림과 대중적인 오버클럭 두 가지가 있고, 익스트림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스템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냉매도 액화질소나 드라이아이스 같은 이제 영하 냉각을 할 수 있는 냉매를 사용한다는 거고, 우리 대중적인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대중적인 오버클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품들 있잖아요. 뭐 공냉 쿨러나 수냉 쿨러를 이용해서 오버클럭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익스트림 오버클럭하고 대중적인 오버클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고요. 우리는 대중적인 오버클럭을 할 거니까 대중적인 오버클럭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들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버클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